여러분, 정독이 좋아요? 다독이 좋아요? 그리고 음독을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묵독을 해도 괜찮아요? 라는 질문 많이 하셨는데요. 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뭔지 제가 오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가 잘해야 아이가 잘한다. 초등맘 TV. 안녕하세요. 즐거운 초등영어의 지니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독, 그리고 다독, 그리고 음독, 묵독 이렇게 독서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독이 좋냐 다독이 좋냐 이런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뭐 정독도 좋고 다독도 다 좋아요. 그런데 그게 일정한 시기들이 있어요. 어떤 시기에 다독을 하면 좋고 어떤 시기에 정독을 하면 좋고 이런 시기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에 대한 영상을 찍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정독과 다독 중에요. 다독은 이제 글밥이 적을 때, 그리고 파닉스를 막 끝내서 우리가 파닉스 연습을 조금 더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들 있죠. 그 시기랑 그다음 글밥이 조금 적은 그림책이나 이런 것들을 읽을 시기 있잖아요. 그때는 사실 다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이거 막 책을 막 이만큼씩 들고 오기도 하거든요. 좋아하는 아이들은.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많은 양의 책을 읽어주고 그 다음에 파닉스가 끝나고 나서는 자기가 이제 혼자 읽거나 이렇게 기본 규칙을 알고 나서 혼자 스스로 읽으려고 하는 그 시기, 그럴 때는 많은 권수의 책을 다양한 서체와 다양한 그림과 그런 것들의 책을 많이 보여주시고 아이가 그거를 많이 다양하게 좀 보게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그때는 많이 읽고 많이 연습하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다독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짧게 글밥이 적었던 그런 시기들을 지나고 나서 우리가 한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초반 AR 지수로 따지면은요, 그렇게 해서 그 리더스 책 같은 걸 읽어내는 시기 있잖아요. 그걸 많이 읽어내는 그 2점대 초반대쯤 가면은요, 조금 정독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그냥 다독만 했을 때는 이 장수를 넘기면서 권수를 채우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막 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내용을 아이가 이해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권을 가지고 조금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해주시는 그 시기는 한 1점대 후반에서 2점대 진입하는 그 시기쯤에는 아이가 만약에 뭐 일주일에 10권 정도의 책을 읽는다라고 하면은 그 중에서 한두 권은 어머님들이 정독을 아이가 했는지 조금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는 뭐 아이랑 체크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하면 정독을 아이랑 같이 한 권 정도는 해주시면 좋아요. 같이 쭉 읽어주시는 연습을 하면서 아이가 이렇게 정독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천천히 읽어가면서 내용을 음미해가면서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아는 그 연습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독, 다독 이거를 왔다 갔다 하셔야 되는데요. 그리고 정독도 좋고 다독도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독을 하는 시기에서 정독을 하는 시기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하는데요. 그 시기에 버릇이 잘못 들었거나 또는 아이가 이제 어떤 보상 때문에 이런 일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국어에서도 마찬가지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고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아이가 많이 읽은 것에 대해서 많이 보상을 받고 또는 많이 읽은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다라고 하면 아이가 정독으로 잘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책의 권수만을 늘리고 그거에 대한 칭찬, 그거에 대한 보상을 계속해서 받았기 때문에 아이가 빠르게 읽는 것에 좀 집중할 수가 있어요. 글밥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권수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속독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속독은 국어에서도 좋지 않아요. 국어책을 읽을 때 우리 모국어 책을 읽을 때도 아이가 학년이 올라가면 좀 글밥이 많아지잖아요. 그걸 굉장히 빠르게 읽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희 딸도 사실은 첫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째가 그렇게 읽는 것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칭찬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이게 악영향이었어요. 지금 현재 5학년이고 이제 내년에 6학년인데요.
굉장히 책을 빨리 읽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두꺼운 책이나 어려운 책들을 읽는데도 빨리 읽어요. 그래서 제가 그 습관을 잡아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그게 영어 책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거는 글밥도 늘어나는 시기지만요.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의 구조라든지 또는 어휘들이 상당히 수준 높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이 정도의 책을 읽고 있는데 아이가 이해를 못해요 라든지, 또는 뭐 이거를 다 읽었다고 하는데, 학원에서 끝냈다고 하는데, 그리고 영어 도서관에서는 잘 읽는다고 하는데 아이가 무슨 뭐 퀴즈를 본다거나 뭐 내용을 확인한다거나 그거에 대한 단어의 뜻을 물어본다고 했을 때 잘 모르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경우,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놀랬어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바로 아이가 속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독을 하고 있지 않은지를 체크해 보셔야 돼요. 속독이라 하면 그 속에 대충 읽는 것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딸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빠르게 읽는 거는 굉장히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소설책 같은 거는 뭐 빠르게 읽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지식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비문학 지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넘겼다라는 거는 거기 한 문장 안에 들어있는 아주 어려운 단어라든지 이 단어를 모르면 잘 유추가 안 되는 것들을 다 건너뛰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문장에서 이게 네가 알 것 같지만, 대충 의미를 알 거는 같지만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면 그게 뭔지 한번 집요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영어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글밥이 많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양이 많아지고 그리고 어휘들이 조금 올라가다 보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읽었던 것처럼 그림에 의존하거나 또는 문맥에 의존해서 그냥 읽어내렸을 때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생기게 돼요. 막히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나는 지금까지 엄마한테 많이 읽은 것에 대한 칭찬을 많이 받았고 빠르게 읽는다, 그리고 뭐 일주일에 몇 권 이렇게 뭐 스티커 붙이기를 해왔던 아이라면 더더욱이나 정독으로 넘어가는 게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시기가 됐을 때는 우리가 다독보다는 정독에 조금 집중하고 아이한테 그 정독을 했을 때 칭찬을 해주는 방식으로 방법을 바꾸셔야 되는 시기가 올 거거든요. 그거를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넘어가는 시기에 좋은 방법이요, 음독과 묵독이 있잖아요. 음독과 묵독으로 갈리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전에 다독을 했던 때는 글밥이 짧기 때문에 사실 음독을 했을 때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글밥이 많아지고 거기다가 이제 책의 권수까지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묵독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런데 묵독으로 넘어갔을 때 어머님들은 진짜 편하다, 이제 드디어 읽기 독립이 됐구나 라고 좋아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그래도 저는 이 정독을 정확하게 아이가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소리를 한번 엄마가 같이 좀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음독을 당분간 좀 유지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도 조금 체크해 보시고 그거는 무슨 뜻이야? 라고 엄마가 물어보기 굉장히 쉬운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음독을 하고 있어야 물어볼 수 있잖아요. 아이가 혼자 묵독하고 있는데 가서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기 좀 어려우니까, 만약에 아이가 읽는 권수가 뭐 10권이다 라고 하면 그 중에 한 권 정도는 우리 음독으로 한번 읽어보자 라고 아이랑 유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도 묵독으로 읽으면서 그냥 넘어갔던 것들도 음독으로 읽게 되면은 내가 이 단어의 발음을 정확하게 모르네? 그리고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이지?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금 현재 영어 책을 많이 읽고는 있는데 뭔가 수준이 향상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는다, 또는 이제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때는요, 아이가 속독을 하고 있지 않은지 첫 번째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그 중에서 정독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또 체크를 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중간중간에 음독을 시켜보시는 그 방식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너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는 면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중간중간에 체크를 해주시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독, 다독 다 좋지만, 그리고 음독, 묵독 다 좋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속독을 하면서 보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는 방식이 아니었는지 체크해보고 가시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즐거운 한 주 되시길 바라고요. 아래 댓글로 항상 질문 주시면 지니쌤이 답글 달아두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항상 여러분의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댓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